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아버지의 요상한 취미 활동에 질려 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된 2살 딸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정말 합가라는 큰 부담감이 있었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합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처음부터 합가 입에 달고 계시긴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결혼 전부터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아직 신랑하고 모아둔 돈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둘이 집을 얻을 돈은 됐지만 경기도 쪽으로만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기는 했지만 저희 둘이 들어가 살아도 좁지 않은 집이었고 그 집에서 신랑 형제들과 시부모님 살던 집이라 넓었습니다. 방도 여러 개고 저희가 쓸 방도 미리 치워서 문제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왜 분가를 하게 되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하고 분가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산 적 없었던 시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살기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달이 돈 따로 드렸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기는 하지만 생활비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못 해드리거나 저희가 부당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절실한 종교 생활을 하시는 시아버지는 일요일이면 모두 함께 교회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석가탄신일 같을 때는 절에도 찾아가 뭐 달고 오셨다고도 들었었고 저희 가족 모두 잘되게 빌고 오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절에 간 적은 없었지만 엄마가 다니시니 자동으로 그냥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가본 적이 없었고요. 결혼 전에는 교회에 대한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일요일만 되면 항상 강요 아닌 강요를 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신랑이 교회에 다녔냐고요?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주말에 더 바쁜 사람이라 저에게만 유독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나가면 신랑도 나중엔 나가게 돼 있다면서요.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 이것 때문에 진짜 주말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1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애 다루듯이 강요하시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일단 교회에 가면 잠이 어찌나 오는지 진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뭔가 우러나야 믿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처음부터 너무 강요적으로 훅 들어왔기 때문에 더 거부감이 들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셨다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조금 잘못 끼워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일요일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진 않지만 억지로 계속 다니면 나도 나중에는 달라지게 될까? 시아버지처럼 절실하게 될까?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은 힘들고 스트레스였지만 시아버지 말 따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원해서 가시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에게 강요하실 때면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인상을 쓰고 계셨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결혼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종교 문제였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부딪힌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신혼이라 저는 신랑 따라 같이 일하는데 가고 싶었었는데 너무 완강하게 나오셨기에 저도 일단 시아버지 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랑이랑 시아버지 성격이 불같은 게 똑같아서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만 조금 참자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시아버지의 이상한 취미 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이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자꾸만 어디서 물건을 가져오십니다. 헌 물건들이요. 프린트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본체, 사무실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등 정말 다양하게 주워 오시는 것 같아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주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검 전략이 몸에 배이신 분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 번은 텐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에는 원터치 좋은 것도 많고 힘들이지 않게 잘 나와 있는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걸 가지고 오시더니 쉬고 있었냐? 혹시 텐트 설치할 줄 아냐? 이거나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시면서 바로 옥상으로 가져가셨어도 되는 걸 굳이 저희 방문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옥상에 낑낑거리며 가져갔습니다. 근데 더워 죽겠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땀은 뻘뻘 나는데 이걸 꼭 해야 하나 싶었고 설명서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누가 쓰다가 버린 것 같이 너무 더럽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임신을 해서 몸 컨디션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저희 친언니 남편인 형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다행히 형부가 좀 쉬라고 휴가 내주셨을 때입니다. 쉬라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회사에 나가 있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설명서도 없어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텐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더러워서 못 쓸 것 같은데 그냥 버리세요. 더럽긴 뭐가 더럽다고 그래? 새 거구만. 이거 살려면 얼만데 버리긴 왜 버려? 아, 네. 근데 이거 왜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옥상에서 펴놓고 밤에 누워 있어 보려고 그런다. 그러시면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까지 붙잡아 두시고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 그만둬요. 그리고 저 너무 힘들어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왜? 임신 때문에 그러냐? 참, 야, 너네 시어머니는 만삭 때 밭에 나가 모내기를 하루 종일 해도 멀쩡했는데 몸이 약한 거냐 뭐냐? 그리고 그렇게 빼빼 말라가지고 애는 잘 낳을 수 있겠냐? 라고 하시면서 진짜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쓰러질 것만 같아서 아버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오빠 오면 오빠한테 해보라고 해요. 아버님도 그만 내려가시고요. 아휴, 됐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시원한 커피 한 잔만 타와라. 저는 그렇게 내려가 커피 한 잔을 타면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텐트를 어디서 주워오셨는지 지금 옥상에서 그걸 몇 시간째 설치하고 계시는데 말릴 수가 없네. 뭐? 이번엔 텐트야? 아, 미치겠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걸 같이 했어? 이 더운 날씨에? 아버님이 혼자는 못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자꾸 어머님은 만삭 때 모내기 하셨다면서 애는 낳을 수 있냐고 했어.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볼게. 아, 오빠! 아버님이랑 싸우지 마. 괜히 내가 말해서 전화하면 나는 뭐가 돼. 그냥 좀 빨리 퇴근하고 와. 오빠가 와서 텐트 해드려. 저는 그렇게 신랑과 통화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커피를 드리고 내려가려는데 내려가려고? 이거 나 혼자 계속 어떻게 하냐? 누가 붙잡아줘야 하지. 아버님, 저 진짜 어지러워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참나. 그럼 그냥 저기 앉아있어. 라며 끝까지 저를 그 더운 곳에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진짜 화가 났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왜 이렇게 고문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아버지와 옥상에서 그 낡아빠진 텐트를 붙잡고 몇 시간을 더 실랑이를 했고 잠시 후 신랑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일찍 퇴근했냐? 아,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서 주워오셨어요? 이렇게 더운데 옥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진이 임신까지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신랑은 화가 난 것 같았고 30도 가까이 되는 날씨에 임신한 제가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시아버지는 큰 소리가 오갔고 텐트는 설치도 못한 채 옥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물건들이 옥상에 한가득이었고 사용도 하지 않고 창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했었고요.
시어머니도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지만 시아버지의 요상한 취미 때문에 힘드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도 정말 끊임없이 가지고 오셨고 시간이 지나 저는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임신하면 잠도 많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니 피로감도 몇 배는 더 늘어갔지만 교회에는 나갔습니다. 임신 전에는 모든 걸 순조롭게 해결하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면 모두 조용히 넘어갔지만 저도 출산을 하고 나니 심적으로 많이 예민하기도 했고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 태어나고 3개월 정도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이라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벅찼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제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많았었나 봅니다. 친정은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신랑도 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집으로 가야 한다니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니 생활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더 신경 쓰이게 되었고 더 조심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시댁집이 청결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뭔가 불안하고 빨리 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신랑과 아이와 함께 빨리 저희 집을 얻어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희 방이 워낙 넓어서 그 방에 아이 물건도 두고 이것저것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시아버지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애한테 필요한 물건이라며 젖병이랑 애기들 옷을 얻어 오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하거나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남의 물건 쓰고 싶지 않은데 누가 봐도 쓰던 젖병에 쓰던 옷을 가지고 오셔서는 이거 좋아 보이니까 뒀다가 써라? 그러시면서 무슨 큰 인심 베푸시는 것 같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첫 아이고 뭐든 새 걸로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 거 가져다 주시니 진짜 실망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젖병은 누가 쓰던 건지도 모르는 걸 가져오셨는데 진짜 화가 나서 아버님 저 그거 못 써요. 그거 누가 쓰던 젖병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더러워서 어떻게 써요. 입에 들어가는 건데 남의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팍팍 삶아서 소독하면 다 새거든. 얼마 쓰지도 않은 걸 왜 돈 주고 사? 아무리 소독해도 그렇죠. 그건 못 써요. 그리고 젖병 이미 있어서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긴 왜 버려? 두면 다 쓸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옷이랑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 쓰실 것도 아니고 애가 쓰는 물건인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는 건데 왜 그러시는지 화가 났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신 시어머니가 남이 쓰던 젖병을 애한테 어떻게 쓰라고 가져온 거야? 갖다 버려! 그러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잠시 뒤 아이 재워두고 거실에 나가니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글쎄 아까 가지고 오신 젖병을 물고는 커피를 넣어 드시는 겁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시아버지는 야 이거 봐라 누가 써도 쓴다니까? 젖병에 커피를 넣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커피만 타시면 그 젖병에 넣어 드셨고 시어머니는 흉측해서 못 봐주겠다. 신랑은 제발 고집 그만 피시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저야 뭐라고 하겠어요. 제 말 들으실 분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시아버지의 요상한 취미활동은 계속 이어졌고 거실이나 마당, 옥상 등에는 항상 뭔지 모를 커다란 비닐봉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딸아이가 뒤집기도 시작했고 기어다니면서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웬만하면 제가 아이에게 사용하는 물건 같은 건 본인이 가져오는 거 안 쓴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는 저에게 물건을 건네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식사 준비를 하고 시아버지가 저희 딸아이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뭔가 싸한 기운이 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 준비 얼추되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아이 손에는 제가 모를 정체불명의 치발기가 들려 있었고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치발기였습니다. 혹시 치발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해드릴게요.
치발기란 아이가 어릴 때 구강이 형성될 때 사용하는 유아 장난감입니다. 아이가 누워있을 때 아주 아기 때 쓰던 물건이고 이미 저희 아이는 그거 가지고 놀던 때가 좀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애가 입에 뭔가 쪽쪽 빨고 있길래 놀라서 봤더니 처음 보는 치발기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아버님 이거 뭐예요? 아버님이 주셨어요? 아니 그거 주니까 아주 잘 가지고 놀던데 울지도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또 얻어오신 거예요? 얻어오긴 뭘 얻어와. 산 거야 산 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아이 손에 들려있는 거 뺏어보니 세상에나 누가 봐도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가지수건으로 아이 입안을 닦아주었고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진짜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애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건데요? 진짜 필요 없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가족 모두 다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애 쓰는 물건은 특히 더 싫어요. 라며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화도 나고 분했는지 눈물이 흘렀고 시아버지에게 예의 없이 바락바락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에게 유난 떤다고 소리치셨고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는데 부엌에서 쓰는 바가지를 들고 오시더니 앉아있는 시아버지 다리에 바가지 안에 들어있는 시커먼 불고기 간장 양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늙은이야 그만 안 해? 손녀딸한테까지 그러고 싶어? 노망이 난 거야 뭐야. 더러워가지고 진짜같이 못 살겠네. 제발 좀 그만 주워 이 늙은이야.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가 폭발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렇게 화내시는 시어머니 본 적 없으셨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상태로 시어머니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사이 신랑이 들어왔고 상황을 모두 들은 신랑은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분가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제대로 화가 나셨는지 본인도 저희 따라 나가신다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늙어 빠져서 나이 먹고 고집만 아주 그냥 세져가지고 어디 한번 그렇게 청승맞게 혼자 살아봐 이 늙은이야. 그날 시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나셨고 손녀딸에게까지 그러니까 진짜 못 참으신 것 같았어요. 결혼해서 그런 시어머니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랑도 엄마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한동안 잠잠하셨고 정말 시어머니도 저희 따라 분가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눈치셨습니다. 사실 목소리만 크셨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없으시면 집안일이며 뭐며 잘 모르시거든요. 현재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어머니시고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전셋집 알아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요? 어떻게 시아버지만 두고 집을 나오시겠어요. 화도 너무 나시고 시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니까 화가 나신 거였죠. 저희도 분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될 줄은 몰랐었고요. 원하던 집은 아니었지만 나름 괜찮은 집을 찾아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신랑 일하는 곳이랑 출퇴근하기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신랑도 이사 오니까 더 좋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딸아이를 저희들만의 공간에서 키우게 되어 뭔가 안정된 기분도 들고요. 그 후 시댁에 자주는 못 갔지만 종종 찾아뵙고 잘 지내고는 있습니다. 신랑은 저번에 가서 옥상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이랑 창고에 있는 거 싹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위로 누나들이 넷이나 있는데 형제끼리 가서 정리하고 왔어요. 시아버지도 이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조금은 기우시는지 별 말씀 없으셨다고 해요. 정말 같이 사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긴 했지만 성품이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나이 드시면서 본인 뜻대로 고집 피우시는 거 하나만 빼면 좋으신 분이고요. 이제는 요상한 취미활동은 접으시고 시어머니랑 맛있는 거 드시면서 청결하게 사시고 옥상이랑 창고에 제발 물건들 안 채우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